남은 중재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제 투자 분쟁에 대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어제 약 44시간 만에야 잡혔는데요. 밀양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밤새 진화에도 불구하고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벌써부터 산불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올봄 대형 산불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같은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지난해 산불로 모든 걸 잃고 임시주택에서 지내는 이재민들은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올봄 농사도 막막한 상황인데요. 가뜩이나 기후위기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어도 사람의 부주의로 시작된 불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치매를 앓던 어르신이 추위를 피하려 피운 불이 산불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곳에도 위험은 늘 존재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모두의 경각심과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모쪼록 산불 위험이 큰 지역에 피해를 막아주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라고요. 2월 2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인데요. 토양 미생물 살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 즐겨 먹는 꽈리고추의 종자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부족함이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 마케팅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네, 설날이 지나고 나니까 2월이 정말 짧게 느껴져요. 관장님 설 잘 보내셨나요? 네,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모처럼 고향에서 친척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명절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분들이 많죠. 네. 근데 설날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뭘 발견하셨죠? 자라는 환경이 전혀 달랐던 아들과 조카들의 식성이 너무 비슷해서 서로 놀라고 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밥을 제외하고도 선호하는 음식들이 너무 또 토속적이어서 어른들도 대견해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함께 먹고 사는 식구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설날을 보내시면서 청취자분들도 이런 느낌 받으시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가족끼리 닮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 식성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의 식성은 알게 모르게 대장에 사는 미생물들의 선호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미생물이 좋아하는 거네요? 그렇죠. 대장 미생물이 우리 몸을 조종해서
특정 음식을 먹도록 조장한다는 것인데요. 사람에게는 두 개의 뇌가 있어서 하나는 머리에 있고요. 하나는 바로 대장에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하게 식이요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의 대장 미생물을 이식하는 치료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치료법은 저는 얼핏 들어본 것도 같은데,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 들려주시는 건가요? 지난 시간에 균근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네. 발음도 어렵습니다. 균근. 균근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식물의 뿌리를 10배 이상으로 확장하는 뿌리에서 공생하는 미생물의 역할입니다. 네. 사람의 장과 식물의 뿌리는 이런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 고추, 토마토처럼 가지과에 속하는 작물들은 하나의 식구로 비슷한 식구죠. 그러니까 하나의 패밀리니까 네. 이런 식구들로 비슷한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식구의 작물을 지속적으로 농사짓게 되면 땅속에 있는 필요한 영양분이 고갈되기 때문에 연작 피해를 우리가 기지 현상이라고 하는 연작 피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작물들이 그 땅 속의 영양분을 흡수를 하니까 네. 연작을 하게 되면 어떤 하나의 영양분만은 사라지고 그렇게 되겠네요. 네, 우리가 거름을 어차피 하니까 없어지지 않고 다시 보급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대량 원소들은 충족이 되지만 미량 원소들 조그맣게 필요한 토양이 붙잡고 있는 미량 원소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족하게 되겠죠. 네. 보통 이제 농업 관련 기관에서 보급하고 있는 바실러스균이라든지 광합성 세균, 효모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M 미생물은 이렇게 작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균근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료에 가깝게 보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농업에 활용할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대장 건강을 위해서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이렇게 권해 드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토양 내 균근균의 건강을 위해서도 섬유소의 역할을 하는 낙엽과 같은 탄소질의 부식질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농업 관련 기관에서 보급하는 그런 미생물균 적극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미생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최근에 농업의 핵심 주제가 탄소 중립화에 있는데요. 그런데 탄소 중립화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닷속 미생물 그리고 토양 내 미생물입니다. 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고정한 탄소가 뿌리를 통해 이들 토양 미생물에게 제공돼서 이것들이 토양 속에 탄소를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재배 과정에서도 토양 미생물을 살리는 방법은 아무래도 경운을 최소화하는 농사법이 필요한데요. 심을 자리만 땅을 갈아서 실처럼 얽혀있는 균산 미생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햇볕에 노출시켜 죽게 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잡초도 이들 미생물을 부양하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베어서 토양 위에 멀칭 재료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멀칭 재료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요. 그 관장님이 평소에 들려주신 그런 농법, 또 퇴비 만드는 법, 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꽈리고추에 대해서 특별히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네, 설을 앞두고 한 청취자분이 제 개인 전화를 통해서 간곡하게 부탁한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네, 문자로 보낸 질문을 소화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물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것처럼 작물의 역사 또는 음식 문화사를 연구하는 분이셨는데요. 꽈리고추에 대한 역사를 좀 밝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오셨어요. 농학자, 육종학자 또는 이제 농진청 공무원들에게 아무리 찾아다니면서 질문을 해도 제대로 알려주는 분이 없다면서 아주 답답해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또 너무 절절하기도 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네. 좋습니다. 자, 꽈리고추의 역사를 밝혀달라고 해주신 거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가 먹는 꽈리고추는 풋고추로 찍어 먹는 품종이 아니라 또 고춧가루를 내는 품종이 아니라 조리해서 먹는 고추 품종인데요. 그런데 시중의 자료에는 이제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라는 설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당진시 면천 지역에서 1960년대 말 농부 한 분이 서울에서 재배법을 배워와서 이 지역에
꽈리고추 재배 1번지가 되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종자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없습니다. 유래에 대한 게. 그래서 종자회사에서 일본의 시시토라고 하는 사자머리 고추인가 봐요. 네. 사자 주둥이에서부터 이렇게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쭈글쭈글한 모양, 그걸 닮아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인데 사자 머리가 쭈글쭈글한 거예요? 입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품종이 육종 재료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꽈리고추처럼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고추는 시시토만 있는 게 아니라 스페인의 빠드론처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붉은 고추로 재배하는 과일이 큰 열매가 큰 대과종인 반면에 네. 소형의 과일이 달리는 소과종의 고추들은 자연적인 변이로 꽈리고추가 만들어집니다. 토종고추 중에서도 임실의 신평고추가 대표적인 꽈리고추인데요. 오, 네. 그럼 토종 꽈리고추가 있는 거네요? 네, 있습니다. 신평고추라고 하는 실제로 토종고추 가운데 소과종들이 서해안 지대에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 씨앗을 심어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이가 생겨서 꽈리고추 모양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작년에 재배했던 평택재래하고 보령재래고추에서 꽈리고추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과종에서는 변이를 선발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재배해 오다 보면 품종의 형질이 일정하게 이렇게 통일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이제 고종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고종종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판하는 종자들은 일본의 시시토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소과종 꽈리고추들을 육종 재료로 종자회사에서 육성한 품종이지만 토종에서 임실의 신평고추와 같은 토종 꽈리고추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농가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변이종 소과고추에 선발을 거듭해서 고종된 품종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당진의 꽈리고추를 가져오신 분도 지역의 토종고추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변이종을 선발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또는 이제 신평고추를 가져오셨을 수도 있겠죠. 당시에는 꽈리고추를 판매하는 국내 종자회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이렇게 나온 종자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과 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추적하고 계시는 청취자분이 계셔서 정말 반가웠고요. 네, 그러네요. 많이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좀 공부만 하지 마시고 농사도 직접 해보시면 자연 속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변이라든지 이런 재미난 사실들을 또 깨우쳐 나가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좀 농사도 한번 지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죠. 농사를 직접 짓게 되면은 또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또 청취자 덕분에 저희가 꽈리고추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자, 그럼 이제 텃밭 농사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 드린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김민정 님이 균근은 뿌리와 곰팡이가 서로 돕는 친구 관계인가요? 식물은 당을 주고 곰팡이는 물과 영양분을 주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설날에 균근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인데 네. 이렇게 이제 서로 양분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요. 작물이 만약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곰팡이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어떤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양분을 불러라. 네. 그 양분을 가져오는 그 미생물들을 불러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신호를 주는 건가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건강이 이상하면 자동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먹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걸 까먹어서 예, 그런 이제
자각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을 잃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3700님 질문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고구마 뿌리가 달리지 않아서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심고 키워야 할까요? 거름이 과해서 잎만 무성한 걸까요? 그러니까 고구마 그 작물이 예. 잘 이렇게 농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뿌리가 네. 달리지 않다고 실망을 하셨다고 보내주셨네요. 고구마라는 게 이름이 효도하는 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네. 혹시 잘 돼서 예, 대마도에서 건가요? 고구마를 일본어로 얘기하면 고코이모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구마가 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고코이모라는 말이 효도하는 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척박한 땅에서도 잘 되고 네. 그다음에 구황식물이잖아요. 그때 배고플 때 이렇게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그런 고마운 작물인데 그만큼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잘 되는 게 고구마입니다. 근데 왜 안 되신 걸까요? 3700님. 아무래도 너무 비옥한 땅에다 심게 되면 그 좀 부족한 양분 때문에 특히 이제 칼륨 성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뿌리 작물 또는 이제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인경체류 같은 거는 칼륨 거름이 중요한데 네. 칼륨 거름이 부족한 환경이 아니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거름이 과해서 잎만 무성한 걸까요?라고도 보내주셨는데 네.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거의 무거름으로 농사 짓는 게 고구마고요. 굳이 거름이 필요하다면 요즘은 고구마용 거름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아, 고구마 거름이 따로 예, 있어요? 칼륨 그거 성분이 사용하면 강화된 좋겠네요. 예, 그런 거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심었던 자리에서만 고구마가 달리게 계속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런 뿌리들을 들쳐주는 재배 관리도 꼭 필요합니다. 아, 네. 뿌리를 들쳐주는 재배 관리 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볼게요. 5681님. 둥그런 말을 지인께서 몇 개를 주셨는데 파종해서 잘 키워보고 싶어요. 언제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둥그런 마는 보통 이제 메추리할 만한 마 열매면 이제 뿌리에 열매를 다는 마이고요. 그다음에 커다란 송편처럼 생긴 마가 있어요. 네. 그건 열매마라고 하늘에서 달리는 마거든요. 그래서 하늘마라고도 하는 마입니다. 하늘마요. 예, 하늘마 또는 이제 열매마 이렇게. 그래서 줄기 위에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어떤 마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열매마도 그렇지만 이렇게 둥그런 마, 땅 속에서 캐는 마의 줄기도 보통 이제 5월 정도 날이 따뜻해졌을 때 땅 속에 심는데 너무 깊게 심지 마시고 10에서 15cm 정도 깊이로 이렇게 심어주시면 땅 속에서 올라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땅 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칼륨 거름이 굉장히 필요한 양분에 속합니다. 마 전용 거름은 없나요? 네, 마시는 거름은 없고요. 보통 고구마용 거름을 써도 되겠죠. 네. 안에 칼륨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넝쿨로 자라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밭 주변에 있는 울타리라든지 네. 아니면 유인을 띄워서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열매마, 하늘마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네, 재밌어요. 네, 신기해요. 자, 4560님 질문도 보겠습니다. 학교 이사로 새로운 텃밭이 생겼어요. 새 환경에서 잘 자랄 만한 계절별 작물 등 학생들과 키울 만한 좋은 것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새로운 텃밭이 생긴 거 축하드립니다. 생기면은 설렐 것 같아요. 어떤 네. 걸 심지? 학생들이 키울 만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짧은 시기에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리상에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이제 초보자용 작물들이 좋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엽채류 종류하고요. 그다음에 열매도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방울토마토 종류 이런 것들을 좀 권장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가을에는 배추하고 무하고 당근 종류를 이렇게 파종해서 하면 보통 3개월 안에 이렇게 수확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리고 감자도 괜찮습니다. 오, 네. 지금 2월 봄에는, 말이잖아요, 예. 원장님. 지금 딱 좋기 쉬운 작물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모종 키우는 시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씨앗을 파종하는 것도 좋지만 모종을 구입해서 심게 되면 좀 횡한 데서 이렇게 새싹을 보는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수확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학생들과 텃밭을 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방학에 텃밭 때문에 모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건 그래요. 네. 네, 이제 근데 곧 개학이니까 네, 3월이죠. 이제 설레게 그 텃밭도 기르고 또 키우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3935님, 마당에 텃밭 상자들이 많습니다. 모종을 심기 전에 토양 로터리를 하려는데요. 상자들의 흙을 다 쏟아 부어서 섞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자 흙은 그대로 두고 상자 안에서 섞어줘도 될까요? 섞을 때 무엇을 넣으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좀 그 흙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는 게 중요해요. 어떤 냄새? 흙의 냄새를요? 네, 흙의 냄새가 고소한 향이면 토양의 성질은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토양의 냄새를 맡았는데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난다. 네. 그럼 토양이 산성화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칼륨 성분 또는 이제 칼슘 성분의 계란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석회 비료를 한 움큼 정도 이렇게 부어서 한번 섞어주고요. 섞어주고요. 네.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퇴비 거름을 이렇게 섞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함께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따로 시간차를 이렇게. 따로 주는 게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석회 비료가 이제 비료를 내면서 내는 열 때문에 퇴비 성분에 있는 질소 성분이 휘산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다 쏟아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15cm 정도 깊이 정도까지만 심을 자리에 이렇게 잘 퇴비와 흙을 고루 섞어주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네. 쏟으면 또 이제 지저분하기도 하고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한 10에서 15cm 정도의 흙만 섞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런 방법이 또 있군요. 좋습니다. 5265님, 20년 이상 묵혔던 밭에 금년에는 뭘 심으면 되나 고민 중입니다. 완전 유기농으로 된 밭에는 퇴비 거름을 안 주고도 채소가 잘 자랄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20년 이상 묵혔다고 네, 하네요. 계속 이제 잡초가 자랐을 거고 잡초들이 이제 토양 안에 균군균을 많이 배양해서 네. 굉장히 풍성한 부식질이 이제 풍성한 밭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야생에 있는 이런 잡초라든지 수목 종류들은 그 스스로 이렇게 양분을 끌어오는 그런 효과가 좀 빠르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은 그런 이제 그 능력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거름 성분이 고갈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반드시 거름을 줘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3300님이 더불어서 같이 질문하신 게 경운을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경우 퇴비를 어떻게 줘야 하나요? 이 질문에서처럼 20년 이상 묵혔던 밭에 거름 주는 방법도 네. 경운을 하기보다는 네. 위에다가 보통 10cm 정도 이렇게 두툼하게 네. 퇴비를 주는 방식으로 땅 속에다 퇴비를 섞어주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이렇게 10cm는 뭐 좀 과했나요? 좀 10cm면은 정말 두껍게 네, 쌓아야 되네요. 과하죠. 네. 1에서 3cm 정도로 해서 갑자기 확 줄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20cm에서 1에서 3cm는 확 줄었는데요. 네, 정도로 이렇게 퇴비를 깔아주면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거름 성분을 아래로 끌어내려 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무경운을 계속 유지하는 그리고 작물한테 거름 효과를 가져가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듬뿍 주어야겠네요. 네. 듬뿍. 네, 좋습니다. 김옥주님 질문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주님이 고구마를 캐서 보면 굼벵이가 여기저기 먹었는데 입질을 처음 심을 때 한 번 했거든요.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구마. 네. 예.
보통 고구마 줄기 정리, 잎 정리는 계속 하는 게 맞아요. 수확 고구마 캐기 전까지는 계속 줄기를 들춰주면서 우리가 고구마 줄기를 먹는 이유가 거기에 양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광합성한 양분이 먹을 수 있는 양분들이 잎에 비축되는 게 아니라 우리 뿌리에 비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잎을 자주 이렇게 수확해서 드셔주시면 아무래도 양분이 잎으로 가지 않고 뿌리로 내려가서 고구마를 튼실하게 많이 달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시 하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족함이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마케팅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재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보통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족함 그리고 약점을 숨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이렇게 나의 부족한 점, 약점을 좀 드러내서 호감을 얻는 사례들이 좀 늘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당연히 제품의 단점이나 소비자의 불만은 최대한 감추는 게 마케팅의 기본인데 네. 요즘은 부족함이나 혹평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브랜드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소비자들이 광고 메시지를 그대로 믿는다기보다는 브랜드의 태도와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척하는 브랜드보다는 스스로의 약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브랜드에 더 호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는 SNS 환경 때문인데 제품의 단점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차피 소비자 리뷰나 입소문으로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브랜드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먼저 인정하고 그 이야기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편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전략을 잘 보여준 사례가 바로 치킨 프랜차이즈 K사의 감자튀김 장례식이에요. 그건 뭘까요? 네, 그 K사의 캐나다 지역에서 네. 이제 소비자들이 기존 감자튀김이 정말 맛없는 감자튀김이다라는 혹평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K사의 감자튀김이 맛이 없다 이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불만 후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K사는 새 감자튀김을 이제 개선해서 출시하면서 기존 제품을 조용히 이제 교체하는 대신에 공개적으로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어머, 네. 토론토 시내를 돌아다니는 장례 행렬 그리고 감자튀김 관을 만들고요. 온라인으로 생중계까지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이 기존 감자튀김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했는데요. 어머, 네. 기존 제품이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유머로 승화시키면서 새 제품 출시를 효과적으로 알린 캠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점을 감추는 대신 먼저 인정하면서 소비자와 같은 편에 서는 이 전략이 신선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나올 감자튀김에 대한 홍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숨기는 것보다 좀 솔직해서 더 호감이 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단점을 그대로 드러내서 오히려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아진 호텔 브랜드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H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원래 시설이 낡고 시끄럽고 불편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저가형 숙소였는데요. 네. 그래서 배낭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숙소 후보군 중 하나였고요. 그냥 저렴했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보통 호텔이라면 이런 단점을 최대한 숨기고 장점만 강조하려고 할 텐데 H호텔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이제 광고 메시지에 세계 최악의 호텔이라고 네, 적어서 이제 마케팅을 시작했는데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광고 문구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엘리베이터 고장나 있을 수 있고 문이 잘 잠기지 않을 수 있고 이웃방이 좀 시끄러울 수 있다라는 점까지 그대로 포스터에 드러냈습니다. 불편함을 감추는 대신에 먼저 공개를 해버린 건데요. 이렇게 단점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광고의 목적은 기대치를 미리 낮추는 데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광고에서 이미 호텔의 불편함을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실제 투숙했을 때 경험이 그거보다 조금만 나아도 네.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질 거라는 효과를 노린 거예요. 기대를 확 낮추는 거네요. 네, 그래서 문이 잘 잠기네 이러면 너무 당연한 건데 네, 만족도를 높이는 네, 그런 효과를 노렸습니다. 동시에 가격이 싸고 잠만 자면 된다는 배낭여행객들의 현실적인 니즈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호텔이니까 네. 오히려 이들에게는 이 호텔이 굉장히 좋은 호텔이다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H호텔은 이 광고를 통해서 불편한 숙소가 아니라 솔직하고 유머 있는 호텔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점을 먼저 인정하는 태도가 재미와 또 개성이 되고 이 완벽함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인간적이고 진정성 있게 느껴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호감을 얻게 된 사례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인정은 했지만 개선을 하겠다 그런 건 없었군요. 네. 왜냐하면 저가형 숙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서 그냥 올 사람아 와라 올 이렇게 사람아 와라.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단점을 이렇게 먼저 재미있게 드러내서 기억에 남는 브랜드가 됐네요. 자, 이번에는요. 과자를 먹을 때 손에 가루가 묻잖아요. 그런 불편한 상황을 재미있게 활용한 브랜드가 있다면서요. 네, 아마 드셔보셨을 텐데 미국의 한 스낵 브랜드의 치즈 과자 C 브랜드는 네, 알 것 같네요. 네, 오래전부터 소비자들에게 먹을 때마다 손에 주황색 치즈 가루가 묻어서 불편하다라는 맞아요. 불만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이라면 이 치즈 가루를 좀 줄이거나 혹은 이 내용을 감추려고 할 텐데요. 오히려 치즈가루에 치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네, 브랜드의 상징처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네. 이걸 줄이면 안 돼요. 그 가루가 맛있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맛은 있지만 이렇게 손에 묻는 불편함을 활용해서 네. 이제 다른 손으로 쓴 폰트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과자를 먹느라 한 손이 더러워진 상황에서는 네. 깨끗한 한 손으로만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그 손만 이용해야 하고 그때 내가 원래 쓰던 손이 아니면 어색하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브랜드가 반대 손으로 쓴 듯한 글씨체를 실제 폰트로 제작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와.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 과자를 먹고 반대 손으로 나의 이름이나 메시지를 이 폰트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도 있었고요. 이 과자를 먹고 있는 순간이라는 경험 자체를 콘텐츠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과자가루가 묻은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는 광고들도 꾸준히 선보였고 네. 이 손에 묻은 치트를 자랑하거나 인증하는 SNS 참여 캠페인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한 손은 치틀 때문에 못 쓴다는 상황을 놀이로 만들어서 아더핸즈 챌린지도 진행을 했는데 네. 여기에 NBA 선수들을 참여시켰어요. 오. 네, 그래서 한 손으로는 과자를 먹고 다른 손으로 농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모습을 와. 보여주고 소비자들도 따라해보고 SNS에 확산을 시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구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놀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손은 못 쓰게 되고 한 손만으로 뭔가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인증을 이제 참여형 놀이로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재밌네요. 네, 또 캐나다에 치들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여기에 거대한 치틀 손 조형물도 설치를 했습니다. 마을 이름 치들과 치즈가루 치틀의 발음이 유사하다는 것에서 착안해서 손가락에 치틀이 묻은 모습을 형상화한 대형 구조물을 세워서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네. 또 포토존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이름을 붙이고 놀이와 문화로 확장을 하면서 손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우리 브랜드의 과자답다라는 메시지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또 SNS 활용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고 또 소비자들이 SNS에 올리면서 더 홍보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보통 올릴 텐데 그것보다 재미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긍정적인 후기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용의 불편함을 재미있는 경험으로 바꾼 사례가 국내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일을 살 때 과일의 숙성 정도를 맞추기 참 어려운 불편함이 좀 있거든요. 네. 이거를
제품 아이디어로 바꾼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트에 가서 과일을 보면 눈으로만 봤을 때 얼마나 숙성됐고 얼마나 맛있을지 알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특히 바나나는 한 송이를 사면 숙성도가 제각각이라 어떤 건 바로 먹어야 맛있고 네. 어떤 건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1, 2인 가구들은 숙성 타이밍에 맞춰서 바나나를 소분해서 맛있게 먹고 싶은데 뭐가 더 맛있을지 모르니까 더 먹는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설익은 바나나 먹는 날, 아주 푹 익은 바나나 먹는 날, 그것도 전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정해놓고 드시는군요. 네. 근데 한 대형마트에서는 하루 하나 바나나 패키지를 선보였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한 송이를 그대로 이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한 팩 안에 숙성 단계가 다른 바나나들을 의도적으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우와. 담아뒀습니다. 우와. 바로 먹기 좋은 노란 바나나는 가장 왼쪽에 두고요. 며칠을 숙성해서 먹어야 좋은 약간 푸른 바나나는 가장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별도로 보관을 하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포장된 순서대로 하루에 하나씩 꺼내 먹으면 매일매일 잘 익은 바나나를 먹을 수 있게 설계를 해뒀다고 해요. 똑똑하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감으로 판단해야만 했던 이 과일 숙성도 선택의 부담을 제품 패키지로 해결을 한 셈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과일을 고를 때의 불편함에 대해서 공감도 하면서 이렇게 한 송이 묶음 판매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라는 평을 했는데요. 이제 이 아이디어는 실제로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나 타임지와 같은 매체에도 소개를 해서 이제 간단하지만 똑똑한 패키지 디자인 사례로 화제가 됐습니다. 특별히 바나나의 품질을 높이거나 새로운 맛을 만든 게 아닌데도 네. 이 먹는 과정에서 느끼던 불편함을 줄여준 것만으로도 차별화된 경험이 만들어졌네요. 네, 그러네요. 4222님이 단점을 인정하는 건 사람 사는 세상인 것 같아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저도 문자 덕분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게요. 이렇게 저희가 이용 과정의 불편을 줄이거나 또 해결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제품을 일부러 부족하게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달한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초콜릿 한 조각을 일부러 빼고 판매한 브랜드가 있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이야기죠? 네, 유럽의 초콜릿 브랜드 M사에서 더 라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마지막 한 조각을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맛있고 양도 충분한 초콜릿을 좋아하고 네. 사각형 판 초콜릿이라고 하면 당연히 조각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M사에서 한 조각을 일부러 비워두고 제품을 출시를 왜 했습니다. 그랬을까요? 네, 이 마지막 한 칸에 초콜릿 대신에 비밀 코드가 적힌 종이를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가 이 코드를 브랜드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그들이 비워둔 한 조각을 친구나 가족, 연인 등 원하는 사람에게 실제 초콜릿으로 보내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한 조각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한 조각을 보내면 너무 정이 없으니 제품 하나를 보내주는 캠페인이었는데 네, 브랜드는 이렇게 캠페인을 위해서 일부러 부족함을 설계한 다음에 내가 먹을 초콜릿 한 조각만 포기하면 누군가에게 달콤한 초콜릿 선물이 전달되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초콜릿도 선물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초콜릿이 하나 모자라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거나 손해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네. 또 맛있는 디저트를 나누고 싶은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렇게 코드를 입력해서 초콜릿을 보내는 과정을 역시 SNS에 공유하면서 캠페인에 참여했고요. 이 브랜드 메시지가 다정함을 표현하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캠페인을 위해서 생산 공정까지 변경해서 수백만 개의 초콜릿을 한 조각이 빠진 형태로 제작까지 했고요. 제품을 채우는 대신 비워둠으로써 브랜드 메시지를 경험으로 잘 전달했고 이렇게 일부러 만든 결핍이 소비자의 참여 그리고 뭐 몽글몽글한 감정까지 끌어낸 의도적인 마케팅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브랜드들이 이렇게 단점을 드러내고 불편함, 부족함을 즐거운 경험으로 바꾼 사례들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생기는 그런 제약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마요네즈 브랜드 H사에서 그 환경에서 생기는 제약을 마케팅 아이디어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보통 햄버거 먹으면 케찹은 무료로 따라오잖아요. 네. 근데 마요네즈는 기본 제공이 안 되거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집에 쌓아두고 있는 케첩을 가지고 오면 H사의 마요네즈로 교환해주는 소스 환전소를 열었어요. 그래서 진짜 외화 환전소 옆에다가 창구를 설치하고 일회용 케첩을 제출하면 환율표 기준에 따라서 마요네즈를 받을 수 있게 했거든요. 오, 좋네요. 네, 그래서 단순히 증정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남는 케첩을 원하는 마요네즈로 환전하는 놀이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케첩보다 마요네즈를 더 원한다는 메시지를 환전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자신감까지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셈입니다. 아, 네. 를 기발한 아이디어를 정말 강점으로 바꿔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부족함을 활용한 마케팅이 주는 시사점 혹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소비자들이 실제로 겪는 제약이나 불균형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서 더 강한 공감과 참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사용되는 현실을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나요?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시 40분 현재 서울 1.2도, 수원 1.7도, 대구 1.9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 있으니까요. 출근 시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또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고환율 등의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 보니 예전과